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몰차게 팔아치우는 그런 와중에서도 꼭 담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무려 2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코스닥 시장까지 합친다면 3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조 원어치를 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말 4일 만에 3조 원어치를 팔았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규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나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간 1조 3천억 원어치,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최고의 그런 주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식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몰차게 팔아치우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꼭 담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인지, 우리한테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졌던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언제냐? 2월 21일입니다. 자, 그때부터 2월 27일까지 총 5거래일인데 이 5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50억 원어치 이상 누적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을 먼저 추려봤습니다. 총 34종목이 나왔고요. 자, 이 34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은 이 외국인들은 대형주보다도 약간 중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방송, 즉 CF 많이 나오죠? S20 그리고 Z 플립. 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당연히 이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은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신제품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삼성전기가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나.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 530억 원어치를 샀어요. 5거래일 동안. 한진칼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오너 일가인 조은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인 KGCI. 자, 이 두 주체가 지금 현재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원태 오너 일가의 구원투수로 나온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델타항공이죠. 이 델타항공이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진칼을 많이 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산 기업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450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핀테크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창업주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거래법 위반 그 사항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자,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핀테크, 이 주력 사업에 대한 순항, 그리고 대주주의 그런 법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였던 종목,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34종목 중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어떤 섹터를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게임과 전자결제입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자,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대한 접촉을 꺼리고 집 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게임은 신장 모멘텀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이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바로 피지사라고 해요. 피지사. 우리가 온라인 결제를 하면은 피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 쇼핑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오프라인의 결제 수요가 온라인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자결제 대행 업체들, 즉 피지사들의 일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피지사들의 일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과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시점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첨보가 있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동박,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을 만듭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각국의 정부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만을 생산을 해서는 이 규제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필연적으로 이 전기차 신차를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장을 늘리면서 더 많이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 메지온, 그리고 제넥신 이런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실망스러운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IT 반도체, 그리고 5G, 이런 테마들로 이 주식시장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현재 소외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 바이오 관련돼서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4월에는요, 미국의 암연구협회에서 학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6월은 미국의 임상종양협회에서 학회가 열리고 9월에는 유럽 임상종양협회에서 또 학회가 열립니다. 이런 학회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신의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 유치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학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항암제. 따라서 이 증시에서 이 항암제 관련해서 임상 2상 이상이라든지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제가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의 명언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존 태플턴입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그런 격언을 한번 읊어보자면은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모든 종목이 그렇게 파란색이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엉망이어서 정말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를 하는 것이 길게 본다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물론 이런 종목들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관점에서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이 시장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